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월가의 깜짝 금리 인하 시나리오 다음 달 인하 가능성 해서 월가 베테랑으로 불리는 스티븐 블리츠 수석 경제학자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다라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깜짝 금리 인하 가능은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능은 한데 쉽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떠한 사건이 터져야 됩니다. 어떠한 사건이. 그래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사료되는 이런 일들이 터져야지만 깜짝 금리 인하가 가능해요. 뭐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쇼크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위기들이 터질 때 보통 이제 경제 위기가 터질 때 그 전후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금리 인하를 딱 이제 깜짝스럽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떠한 사건, 즉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것 같아서 이자율을 안 떨어뜨리면 버틸 수가 없는 이런 사건이 터져야지만 깜짝 금리 인하가 될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빨라야 이번 연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 인하가 핵심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자산 시장이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을 거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하자마자 뭔가 시장이 붕괴되고 이렇다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딱 하기 시작하면은 시장의 하방 압력이 점점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예요. 저랑 어떤 사건이 터져서 경제가 갑자기 급격히 위축되는 일이 벌어지면 금리 인하 빨리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금리 인하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할 겁니다. 왜냐면은 유로존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초에 실제로 유로존도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전 세계 금리 인하의 트렌드를 보면 어때요?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본격적으로 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탈 때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할 때 요지표 올라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많이 일어나면은 닷컴 버블 터지고요. 금리 인하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금융위기 터지고요. 금리 인하 많이 이제 시작되면은 코로나 쇼크 터지고요. 이렇게 뭔가 위기나 자산시장 폭락, 뭐 실업률 폭증 이런 이제 사건들이 터져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이제 사이클인데 지금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은 전 세계적으로 탄지가 좀 됐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금리 인하가 천천히 이제 시작이 됐고 이런 이제 마지막 미국만 남은 거죠. 미국 빼고는 다 지금 금리 인하는 추세로 이제 돌아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요 금리를 얘기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제 앞으로 요번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냐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이기냐? 요번 미국 대선 누가 이기냐? 왜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쪽에 투자를 베팅해야 될지가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번 대선 같은 경우에 미국을 기준으로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미국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 시장이 이제 확률을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공화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직뿐만 아니라 의회의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치적 환경, 유권자 성향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고려봤을 때 이제 공화당이 이번에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치열하게 경쟁은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공화당이 이기든 민주당이 이기든 가능성은 둘 다 열려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공화당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지금 미국 대선에서 이번에 공화당이 승리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제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 관련된 테마라던가 여기 관련된 어떤 이제 주식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이런 거에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왜냐 확률적으로는 공화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이제 경제 상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금리를 깜짝 인하를 하려면 뭔가 실업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경제가 크게 악화될 것 같다는 이런 움직임이 조짐이 보여야 금리 인하가 빨리 되는데 지금 이제 경제 위기 시그널 중에 하나가 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업률과 실업률 36개월치 실업률의 3년치 이동평균선을 그려놓은 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재밌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3년 이동평균선을 실업률이 돌파한다. 즉 3년 동안 실업률 평균치를 최근에 실업률 이제 발표된 결과가 뚫기 시작하면은 즉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경제 위기가 터지고 실업률이 폭증하더라. 그래서 쭉 보시면은 지금과 비슷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요 파란 선이 이제 실업률 36개월치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뚫었을 때 코로나 쇼크 터졌고 금융위기 터졌고 닷컴 버블 터졌고 미국 저축 대부조합 사태 터졌고 그 다음에 1970년 80년대 경제 침체 뭐 오일 쇼크 이런 것들 터졌고 지금도 그런 시그널이 요번에 또 나왔다. 실업률이 바닥에서 3.4%에서 4%까지 지금 실업률이 빠르게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이 정도의 실업률의 상승은 꽤나 유의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150만 명의 미국인이 최근 6개월 동안 정규직 일자리를 잃었어요. 실업률에는 지금 엄청나게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0.6%포인트만 실업률이 늘어났으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만 정규직 일자리 150만 개가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파트타임 일자리만 많이 이제 추가된 이런 상황이에요. 즉 정규직 일자리 이제 해고당한 사람이 파트타임 뛰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정규직 일자리가 150만 명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많이 줄었는데 이거 자체가 고용시장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어떤 시그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경제가 크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런 시그널 아니냐 이렇게 좀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실업률이 확실히 좀 위험한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랑 테슬라 얘기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지금 이제 자동차 시장에 대한 동향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총 3위 내려앉은 엔비디아 시총 1위까지 찍었다가 갑자기 이틀 동안 이제 시세 내려오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시총이 3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 이런 관련 주식인 하이닉스나 뭐 다른 주식들이 휘청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엔비디아 경영진들이나 내부자들이 주식을 얼마나 파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엔비디아 내부자들이 한 달 동안 1억 5천만 달러 이상 주식을 파는 경우에 즉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엔비디아 주식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요런 박스 구간에 해당을 했대요. 주가가. 근데 보시면 어때요? 엔비디아 경영진들이 주식을 많이 팔기 시작하면 어떻다? 주가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거나 횡보를 하거나 박스권을 그려주는 경우들이 많았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표에서는. 무슨 얘기다? 요번에 엔비디아 내부 경영진의 주식 매도가 역사적인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횡보하거나 내지는 떨어지는 추세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 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일단 내부자들이 주식을 이 사람들이 많은 물량을 던진 건 아니에요. 자신들이 보유한 물량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양을 던진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까지 3, 4년 동안 유례 없었을 정도로 많은 주식을 판 거는 맞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불안 신호 중에 하나다. 왜냐면 특히 미국 주식 시장은 내부자 거래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엔비디아 경영진들이 막 주식 사들이고 있어요. 아 그럼 엔비디아 더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주주들은 해석을 하고요.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운다. 나도 팔래.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또 아시겠지만 젠슨 황부터 해가지고 CEO부터 임원들까지 다 지금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개미들이 매수를 안 해주면 당연히 주가가 조금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다들 라이브 방송에서 들으셔서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40달러 내외, 140달러에서 150달러 이 정도 내외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방 압력을 받을 거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가 파동상 끝자락 변곡점 자리라서 그렇거든요. 차트 분석 관점에서. 그래서 140에서 150달러 부근에서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예정이었는데 조금 빨리 받는 140달러 살짝 찍었다가 좀 받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돼요. 하방 압력을 세게 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근데 140에서 150 부근, 140에서 150 부근이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있는 이제 가격대라는 것만 명심해 주시고 요 가격대를 시원하게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 위로 200달러 구간까지는 열려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이틀 동안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는 아직 매우 강한 편이에요. 투자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뭔가 이제 심리가 이렇게 쭉 꺾여가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엔비디아 주가 자체는 견고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미 손절을 준비하거나 손절이 슬슬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뭔가 중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요 근래 보면은 기술주 쪽에 어마어마한 자금 이제 유입이 있거든요. 기술주 쪽으로 자금 유입이 어마어마한데 지금까지 2017년 이래로 현재까지 수년 동안 이 뭐 코로나 쇼크 이후에 뭐 상승 사이클 타고 이랬을 때 다 통틀어도 지금처럼 기술주에 많은 자금 유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심리가 이제 갈 때까지 가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모두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심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로 넘어오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미 19,000명 정도 직원을 대폭 감원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도 테슬라는 지금 이제 직원 해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해고할 만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도 계속 빠지고 있고 테슬라에 대해서 악재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 뭔가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주가가 고점에서 빠질 거라고 얘기한 지는 꽤 됐고 그 이후에 정말 테슬라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말고 중장기적 뭐 2년 3년 이렇게 이제 긴 시점을 바라봤을 때는 테슬라
테슬라 주가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동차 가격이 거의 고점에서 무너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동차 가격이 뭔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물가 기준으로 자동차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물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뭐 이제 경제학에서는 뭐 그래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뭐 비용 인상 뭐 비용 상승 뭐 인플레이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동차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은 2022년 이래로 지금 거의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돼요? 자동차 가격이 거의 고점에서 붕괴되다 싶을 정도예요. 근데 제가 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뭔 얘기를 해드렸냐, 자동차 가격이 50년 만에 자동차 시장이 최악으로 치닫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테슬라가 무슨 자동차 회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매출의 90% 이상은 지금 자동차 매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업이 될 거다, 뭐 자율주행 기업이 될 거다, 이거는 미래의 얘기고 현재는 어쨌든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매출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가격 떨어지고 자동차에 대한 수요 떨어지니까 어때요? 테슬라 주가도 붕괴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앞으로 테슬라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동안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2, 3년 정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 경제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악재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나는 테슬라를 5년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해줄 말 없냐? 굉장한 호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피스커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경쟁사들이 지금 다 줄줄이 파산을 하고 있고 지금 요 5개 회사들이 파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가가 99% 마이너스 99% 이상 하락한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다 파산 이제 예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뭐 카누, 워크하우스 등등 전기차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사실 주가가 전기차 회사들 중에는 가장 적게 빠진 회사예요. 나머지 이제 회사들은 지금 전기차 회사들은 고점 대비 90% 이상 빠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기차 시장이 지금 교통 정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전기차로 이익을 못 내고 뭔가 실질적으로 혁신을 못 일으키는 회사들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경제 위기가 오고 뭐 경제 침체가 와서 뭐 테슬라 차가 안 팔리고 테슬라가 이제 좀 위기를 겪을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기차 경쟁사들 무더기로 지금 막 이제 파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나중에는 뭐 비아디나 이렇게 대표적인 회사들 빼고는 전기차를 대표하는 회사들은 이제 좀 몇 군데로 지금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아마 테슬라가 망하진 않을 거거든요. 테슬라가 뭐 파산을 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이제 경쟁자들이 없어져 가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게 시장의 파이가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이제 이 파이를 같이 나눠 먹던 애들이 하나둘씩 망해버리니까 결국은 테슬라만 이제 남게 되는 뭐 이런 이제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혜를 테슬라, 뭐 비아디 그리고 이제 중소형 이제 뭐 저렴한 전기차 회사들 이런 애들이 이 수혜를 볼 텐데 얘네들이 이제 시장을 양분하지 않을까, 이제 삼국 시대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테슬라에 대한 호재 부분도 좀 정리해봐 드렸고 마지막으로 잠깐 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통계로 옛날에 보니까 40에서 50년 만에 최대치 수준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 특히 중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왜 이렇게 금을 많이 사냐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이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 금은 망할 일 없지 않냐. 뭐 국채에 투자를 하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얘네들이 부도되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금은 망할 리가 없다. 두 번째,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성과가 굉장히 괜찮다. 퍼포먼스가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금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처럼 들리냐면 저는 경제 위기나 내지는 어마어마한 공황 어떤 이제 위험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금을 사들이고 있다. 전 이렇게 이제 좀 들려요. 저는 제가 확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리스크적인 관점 때문에 금을 산다 이런 이제 대답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을 막 몇십 년 만에 최대치 수준을 사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유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금에 대해서 인사이트도 좀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